강남구에 가려져 있지만 서초구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면에서 좀 더 친근하거든요. 부동산 쪽도 과거보다는 주식 쪽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공공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할 건데요.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쪽 책 중에 가장 판매량이 높은 책인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의 저자 김학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짧게 인사를 하셨지만 부동산 최고의 넘버원 입지 전문가. 사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아주 조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여러 명의 전문가분들의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빠숑이라는 닉네임은 굉장히 낯이 익은, 아마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닉네임이고요. 굉장히 많은 플랫폼 채널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블로거, 유튜버. 네. 그리고 좀 방금 인사하셨듯이 부동산 관련 리서치 회사 대표를 맡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책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부터 먼저 가볍게 질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에도 써 있어요. 빠숑의 입지 분석 바이블. 근데 빠숑이라는 말이 필명이고 활동명인 것 같은데 네. 이 활동명이 어떻게 지어진 거죠? 대학생 때. 대학 때면은 굉장히 오래전. 굉장히는 아닌가요? 네, 95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한메일이라고 처음에 이제 이메일이 다음 한메일. 네.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최초의 한메일인데 아이디를 빨리 해야지 이제 좋은 아이디를 그렇죠. 정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패션 했었는데 이미 누가 그걸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다 P자 하나 더 붙이고 S자 하나 더 붙여갖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빠숑이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메일 닉네임으로 쓰다가 네이버 카페가 생기고 네이버 블로그가 생겼을 때 계속 그 빠숑을 쓴 닉네임, 거네요. 그 주소를 그럼 원래 하다 아이디는 보니까. 영어로 네. 했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빠숑으로 한 거네. 불어였겠네요. 그럼 빠숑.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빠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뜻인가 보다. 뭐 새로운 거, 열정,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에 열정, 이런 의미로 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추억 돋네요 진짜. 왜냐면 네. 비슷한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한메일의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를 뭐로 만들지 했는데 저는 개미라는 말, ANT 앞에 파워를 붙여서 파워 엔트가 제 다음 한메일 아이디거든요. 진짜 슈퍼게임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처음 주식할 때도 아이디를 파워 엔트로 만들었었는데 저랑 비슷한 그런 생각으로 빠숑을 만드시고 아직까지도 이제 쓰고 계시네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아닙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지금 리서치 회사 대표도 하고 계시고 또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어찌 보면 직업 또는 요즘 쓰리잡 포잡 하잖아요. 네. 본업인 리서치 회사 대표 이외에 네. 책을 쓴 저자 또는 강사, 외부 강의도 많이 하실 테니까 강사 또는 유튜버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좀 재미있고 네. 나 이거 하나만 이거 하고 싶다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고요. 글 쓰는 거를. 그래서 2005년도에 블로그를 처음 개설을 했었고, 그때 처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생겼을 때라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엔 이제 부동산 칼럼을 쓴 것이 아니었고, 제가 오늘 영화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서평 올리고 영화평 올리는 걸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갤럽에서 제가 부동산 조사 팀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이제 B2B 영업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건 없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 조사한 내용 중에서 일반인한테 공개해도 되는 것들 중에서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썼기 시작했어요. 특히 입지에 대해서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부동산 칼럼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 한 2편씩은 꼭 칼럼을 쓰고 있고요. 블로그에? 예, 블로그에 매일 씁니다. 블로그 이름이 빠숑의 세상 답사기. 세상 답사. 빠숑이 들어갔죠, 맞아요. 예, 빠숑의 세상 답사. 블로그에 컬럼을 쓰고 있으시고. 네, 그래서 그 위에 네이버 카페든 유튜브든 그다음에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 블로그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제가 먼저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제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예, 그래서 지금 한 6만 정도 팔로워가 블로그 있습니다. 이웃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경제 쪽 블로거 중에서는 아마 팔로워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도 받으셨겠네요. 그것도 초창기 받았었고요. 예, 인플루언서 그 수사까지 합치게 되면은 한 28만 정도.
엄청 나시네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블로그를 사실 네. 열심히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네. 한 5,000명, 8,000명?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정체되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뭐 일단 실전 투자자시고 대단하시다. 저는 블로그 글쟁이니까. 블로그 20만 명은 정말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튼 뭐 10만 넘기도 힘든데 다행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처음 한 거고 또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 매일 2편 매일 씁니다. 네, 네. 매일 뭐 글을 토요일 쓰는- 일요일도 안 가리고 저는 계속 씁니다. 매일 글을 쓰는 네. 빠숑의 세상 답사. 세상 답사. 네네. 그 블로그 가장 애착이 가신다. 하지만 제 생각엔 저자로서도 굉장히 책은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블로그에 글을 쓴 거를 또 이렇게 네. 모아서 또 책을 내시는 거니까 네. 보시면 정말 많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요 책들 중에서 제가 딱 봐도 이름 기억나는 책도 있어요. 뭐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요번 책하고 이름은 비슷하죠. 이게 거의 새로운 심판 개념인 거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는 이제 6년 전에 나왔던 네. 부자의 지도라는 책의 그 확장 개정판이고요. 아. 보통 이제 5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6년 차에 새로 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넣었고 새롭게 또 지금 이제 시기적절하게 또 풀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책이 1년에 한 권씩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6년에 한 번씩 또 재개정판이 나오고 그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쓴 책들을 보면 네. 이렇게 수도권 알짜 부동산 또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 서울이 아닌 곳도 오른다, 뭐 이런 제목들로 유추했을 때 네. 주로 수도권 지역 그리고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책을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많이 쓰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구 베이스고요. 아마 저렇게 저처럼 전국적인 베이스로 칼럼을 쓰거나 조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뭐 전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부동산까지 했었거든요. 해외 근데 그건 워낙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건 아예 이제 안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수도권이 반이고 지방이 반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지방 분들도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더 많긴 하지만 또 지방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책 중에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방 부동산만 분석한 대한민국 최초의 부동산 서적입니다. 그걸로 제가 부동산 서적으로는 종합 1등을 처음 찍었어요. 예스24 교부. 서울이 아니어도 올 네. 곳은 오른다. 아마 이제 그전에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종합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까지 그렇게 폭넓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저는 이제 다행히 회사 일도 부동산 분석을 하는 일이고 제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전부 답사되는 거라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재밌게 좀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블로그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지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칼럼 쓰기 전부터 썼습니다. 이 세상 블로그 답사기. 명대로 어찌 보면 가수들이 네. 자기가 부른 노래 제목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세상 답사기 딱 이게 이 저자님이 쓴 책들이 다 그냥 세상 돌아다니는 입지 분석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어찌 보면 운명이 결정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들을 워낙 좋아했었어요. 뭐 제가 이제 전공은 신문 방송학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뉴스나 매스컴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고 저희 학교는 이제 꼭 복수 전공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부전공으로 사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워낙 역사, 문화재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과 무관하게 학생 때부터 전국에 있는 그런 유적지들을 찾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결부를 시켰죠. 그래서 집안 부동산 분석할 때도 저는 단순하게 뭐 호재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들은 과거의 어떤 행위들 때문에 지금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미래 지도라고 한 것은 지금의 어떤 행위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제가 엮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입지의 전문가도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이제 인사이트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이 재테크 쪽에서 원래 진짜 고수들이 인문학하고 결부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사후에 재테크를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대학 때 또 사학 전공을 이렇게 또 부전공을 하셔서 아마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지역의 그런 유적지나 이런 사진이 막 이렇게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그래고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시험마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사진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동네 뭐 아파트도 있고 한데 유적지들이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야 이분 되게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사학을 부전공하는 영향도 있으시겠네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두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빠숑이 새 답사기라고 하는 경제 콘텐츠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독다독이라고 순수 서적만 또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서평하는 팟캐스트인데 그것도 한 4년 차 됐는데
거기는 경제 쪽은 거의 안 하고 부동산 책은 아예 안 하고 인문 과학 쪽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예. 말씀 들어보면 엄청 똑똑한 느낌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 실수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네, 똑똑한 거 하고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는 두 권이, 한 권은 서울편이고 한 권은 경기편입니다. 그래서 서울편과 경기편이 두 권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두 권을 보시면 수도권 지역의 구 또는 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1권은 이제 서울편인데 우리가 25개 구라고 하잖아요, 서울을. 근데 이제 그 중에 여기 8개의 구가 있어요. 여기 8개 구를 읽어드리면 강서구, 중량구, 서초구, 강동구, 영등포구, 청북구, 노원구, 마포구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듣는 분들 중엔 가장 집값이 비싼 강남구는 왜 없지? 뭐 요즘 용산구가 핫하다는데 용산구는 왜 없지?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직접 저자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기준으로 왜 여기 8개만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건 이제 두 번째 책인 부자의 지도의 확장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첫 번째 책이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라는 책이 제가 낸 첫 번째 책입니다. 강남구랑 용산구 표는 그쪽에 있고요. 그 책의 시작은 강남구는 아니었었고요. 종로구였습니다. 서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종로구라는 곳이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정확하게 1394년도에 생겼어요. 왜냐면 개성에서 이주를 했잖아요. 사대문 안에 있는. 예. 그래서 종로부터 풀어드리고 싶었고요. 실제 그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한 번도 어김없이 다른 지역들은 신도시라서 사람이 안 살던 곳들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뀐 것이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600년을 사람들끼리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구도 1975년도에 생긴 신도시예요. 예,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좀 강남구가 제일 잘 된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종로구부터 강남구까지. 그게 이제 1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였었고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그거는 예.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죠,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두 번째 파트일 네. 텐데 거기서 이제 언급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오히려 저는 이 지역들이 더 애착이 더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가려져 있지만 서초구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면에서 좀 더 친근하거든요. 강남구는 왠지 부자 동네인 건 알겠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좀 떨어져 있는 집 같은 거예요. 근데 서초구는요, 솔직히 시세는 지금 강남구보다 더 비싼 지역들도 있는데 그래도 강남구보다 조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에 나온 8개 지역 중에서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인 지역 그 다음 지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지역들을 좀 선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맨 앞으로 뽑았던 강서구 편과 중랑구 편은 아마 강서구랑 중랑구를 언급한 책은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는데 이게 서울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분명히 지금 뭔가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보게 되면 미래에 조금 지금과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전 책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책들을 제가 살펴서 넣었습니다. 예, 기대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25개구 중에 6년 전에 나온 책에 이미 뭐 종로구, 강남구 설명을 다 하셨고 이번에 책에 거기에 없던 구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 분석 바이블 해서 우리 저자님께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런 여태까지 뭐 컬럼을 하루에 2개씩 쓰신 정도로 뭐 입지 분석의 전문가로 뭐 정평이 나 있으신데 궁금한 건 부동산 미래지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8개의 구에 아파트 또는 주택에 한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뭐 상가, 나아가서 토지까지도 같이 공부가 가능한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이긴 하지만 사람에 집중한 것이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니까 주거가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상가나 뭐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함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사이사이에 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1편이 강서구 편인데 강서구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디 살고 있고 어디서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아마 책을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으면 엄청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제 고향이 강서구거든요. 아 진짜요? 오. 제가 중고등학교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초중고를. 그래서 무슨 동 하셨어요? 뭐 어렸을 때 이제 이사를 집에서 많이 다녀서 그래서 뭐 등촌동, 목동 뭐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당연히 양천구가 나눠지지 않았을 때 88년도에 나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강서구였고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을 해서
그리고 제가 본 적도 강서구 염창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구나. 고향이 보통 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고향이 본적도 염창이고 저도 이제 그쪽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가 강서구라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강서구가 여기 이렇게 첫 번째로 낄 동네는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왜 강서구가 1번이지? 근데 이제 아까 저자님 설명하셨듯이 예전 쪽에 없는 구들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강서구 읽어보면 이제 뭐 마곡 개발 뭐 이런 거랑 연관져서 되게 좋게 써주셔서 재밌게 읽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여기 현재 안 살더라도 나 이쪽에서 살고 싶다 아파트 예를 들어 서초구 살고 싶어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초구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그냥 어디 아파트 집값이 얼마고 이게 아니고 네. 그 동네가 왜 생겼고 뭐 어떤 진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는데 또 하나 질문을 또 드린다면 서울 기준으로 8개의 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식하고 좀 빗대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네. 주식에서 이제 탑다운 분석이라고 해서 시장을 전체를 보고 네. 이제 어떤 업종을 보고 근데 반도체 업종이 좋으면 반도체에서 뭐 삼성전자를 살지 SK하이닉스를 살지 이렇게 종목 선택을 하는데 그거랑 연관져서 되게 우문일지 모르는데 아마 현답을 해주시려고 믿고 질문을 드리면 네. 여기 8개의 구가 있고 그 각 구의 모든 동들이 설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를 먼저 딱 찍고 나는 그 구를 갈 건데 그 구에서 어느 동을 갈까 공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구랑 상관없이 각각의 동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맞나요? 둘 다 필요하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주식도 뭐 탑다운만 게 아니라 바텀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양쪽을 다 고려하게 되면 완벽한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탑다운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연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내가 쓰고 있는 물품 중에서 일단 그 물품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면은 점점 확장해서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들을 많이 하시냐면요.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는 원래 내가 살고 있었던 지역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 아파트나 그리고 이제 또 확대를 하게 되면은 출퇴근하는 지역들 대부분 그 출퇴근하는 지역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외 지역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 지역들을 공부할 때는 탑다운이 맞죠. 그럴 때는 이제 구, 동, 아파트 이런 단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주식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강남구라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제일 비싼 구가 맞는데 강남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니 좋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강남구에서도 좋은 게 있고 조금 뭐 살만한 게 있고 또 사면 또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동에 따라서 예, 제가 이제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에 도봉구 편을 넣었었는데 그 두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서울에서 하위구예요. 그러니까 25개구 중에서 도봉구가 25등이고 이 책에 나온 중랑구가 24등이거든요. 하위구라는 건 아파트 가격 시세. 기준으로? 예, 보통 이제 아파트 시세로 순위를 보통 매깁니다. 그러면 왜 하위 시세를 왜 넣느냐? 중랑구에 있다고 모든 아파트가 다 하위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도 중랑구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입지가 있을 거고 중랑구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입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을 텐데 그런 아파트들은 수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득이하게 중랑구로 이사 가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랑구에서 이렇게 좀 자기한테 맞는 조건들을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탑다운, 바텀업 다 녹여서 만든 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좀 살고 있거나 또는 살고 싶은 구가 있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역시 이것도 그럼 주식과 비슷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주식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책으로 접근을 처음에 하고 그리고 나서 주식에서는 다트 사이트라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렇죠. 네. 어떤 종목들이 그 종목에 관련된 뭐 사업 보고서 뭐 분기마다 계속 나오고 그런 게 이제 내 공부거리가 돼서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데 저자님이 쓰신 이런 좋은 책들로 공부를 하지만 또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런 부동산 정보들이나 환경들을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런 발표하는 재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 주로 어떤 데를 많이 참고하시나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식 쪽도 이제 공공에서 나오는 베이스가 있고 네. 민간 또 업자들이 하는 또 대표적인 게 증권사겠죠. 엄청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쪽도 과거보다는 주식 쪽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공공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통계만 뻗어서 나오는 것들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과거에 한국감정원이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매주 좋은 통계 자료를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그리고 민간 베이스이긴 한데 이것도 거의 공공 성격이 강한 KB국민은행에서 리브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 부동산원보다 더 많은 데이터, 오래된 데이터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매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들은 요 두 사이트만 보셔도 양이 너무 많아서 분석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그 분석해서 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칼럼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빠숑의 상담수사기 아마 봐주시면, 구독해주시면 공짜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들을 재가공해서 알기 쉽게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들도 있지만 뭐 순위 이렇게 매기는 것들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가공하는 또 이 부동산 쪽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방, 뭐 호갱노노, 뭐 아실, 그다음에 뭐 부동산 지인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또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실시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보통 분석들을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책으로 이론이나 기초 베이스는 닦지만 그래도 실물 경제의 움직임과 함께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변하니까 그 데이터들을 공공기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또는 KB국민은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직접 다 공부할 능력이 아직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면 정리를 쉽게 해준 데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찾는 것도 일이니까. 가장 먼저 빠숑의 세상 탑승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은 뭐 거의 실시간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간 주식이 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단위로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보면 이제 아파트값 실거래가,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보는 것들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모주랑 비슷할 텐데 예, 청약하는 물건들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청약한 결과들도 나와요. 똑같아요. 그건 공모주하고 그리고 경쟁률도 나오고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또 신규 아파트 필요하신 분들은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